still there. Oh, sing us that star-spangled banner yet wave fo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사 특집으로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고 관련돼서 특집을 하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았는데요. Save USA, Protect Trump. 미국을 구원하라, 트럼프를 지켜라,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1. 미국은 건국 시에 청교도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에요, 요새. 그러니까, 프리덤, 저스티스, 그죠? 자유, 정의. 그런데 이게 미국이 지금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네오콘하고 딥스테이트에서 오히려 탈취된 거 아닌가. 영향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네오콘과 딥스테이트는 국가 권력 위에 있으려 해서는 안 된다.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게 뭐랄까 여러 가지 좀 저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영향력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지금 이 청교도 정신, 요거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겠어요. 미국에 또 청교도 정신에 의한 그런 정통 미국이 있고, 이거는 좀 다른 적이죠. 그런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념적인 건 네오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고요. 한국만이 미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홍익인간,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홍익인간 정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특히 미국의 경우 빈부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거, 노숙자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해외 대외 정책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선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의 냉동김밥이 미국의 저소득층을 좀 구원하고 있다. 이거요. 셀러리맨이라든가 저소득층 있잖아요. 냉동김밥은 저렴하잖아요. 요즘 미국에도 물가가 올라가고 햄버거 값도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이런 면이 있어요. 냉동김밥 많이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한 끼 식사로서는 오히려 낫죠. 햄버거보다도. 두 번째는 한국식 의료제도가 미국의 저소득층한테 생존 기회를 주고 있다. 미국에는 이제 수술비 이런 게 엄청 비싸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수술 받기 어렵잖아요. 암 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수술할 사람들. 그런데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술 받기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단기 치료자 있잖아요. 비거주자. 의료 혜택 관련돼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거주 기간을 채워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수술 받는 게 훨씬 싸다 이거예요. 미국보다. 그래서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한국 의료보험 혜택 없어도 그냥 한국에 와서 수술 받는 게 훨씬 싸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은 이런 한국식 의료 시스템이 기회를 주고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 있잖아요. 세 번째는 미국의 슬럼가 있잖아요. 뉴욕 변두리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니 굉장히 성공했다. 예를 들면 대학도 잘 간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저기 나와 있습니다. 뉴스 이런데. 그래서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 그래요. 예, 많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또 학교 교육제도 말고 예를 들면 태권도 도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 태권도를 받는 학생들이 태권도를 하면서 많이 정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식 그거다. 네 번째는 미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거를 한국의 선진 기술로서 제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대표적인 건 B인데 B는 뭐냐면 그거죠. 한국에서 메타 물질이 개발됐거든요. 이게 이제 스텔스 잠수함이 될 수 있는 건데, 잠수함은 아직 스텔스 잠수함 없잖아요. 이거를 만약 이 기술이 미국 잠수함에 이제 제공되면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 이것과의 핵전쟁 시에 압승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메타 물질 개발했기 때문에 스텔스 잠수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상대 측 그거를 잠수함을 또 어떻게 대적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타격할 수 있다.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한 거다 이게. 그다음 A번은 뭐죠? 또 레이저 무기가 지금 배치됐어요. 세계 최초로요,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초로 좀 상용화에 성공해서 지금 배치되기 시작하는 거고, 요거는 또 배치될 거고요. 이미 메타 물질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미국 잠수함에만 제공이 되면 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예,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만약 한국의 총기 규제, 또 마약 규제 있잖아요. 또 음식물 쓰레기 관리라든가 불법 입국 관리, 또 학교 음식 있잖아요. 학생들 있잖아요.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학교 음식물 제공, 또 어떤 건강보험이라는 시스템, 또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약 미국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렇게 이용된다면은 굉장히 미국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4. 트러스트 코리아. 여기서 한국을 믿어라 이건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학계라든가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싱크탱크, 또 미국의 관리라든가, 이게 뭐 전문가들도 그렇지만은 친일파들이 좀 많아요. 좀 그랬던 문제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나 뭐 또 시각이 있는 거니까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국 내 친일파들이 역사가 또 길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짜라테프트 협약부터 일본이 로비가 세거든요. 또 구한말부터 아무래도 일본이 외교력이 일찍 건 개방을 했잖아요. 앞서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아무래도 로비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외교적 환경이 좀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참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을 믿어라. 그래서 미국의 전략 전문가 있잖아요. 전술 전략이라든가 지정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 보면 전문가들 책을 읽어보면
한국은 별로 취급이 안 돼 있어요. 예? 짧게 언급하고 아예 그 아시아는 일본이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좋게 말하는 린치핀, 일본은 코너스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하는 얘기고 실제 그렇다. 그 일본이 그 로비가 좀 센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렇다. 그래서 여기 썼어요. 그 한국은 예? 그 동아시아에서 그 영향력 면에서는 가장 그 강력한 기독교 국가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썼죠. 예. 한국은 가장 민주적인 정치 민주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죠. 그 일본보다 더 개방적이고 더 그 신뢰할 만한 그 기독교 국가다. 미국에 있어서 그렇다 이거 한국이. 그러니까 그 일본만 해도 저기죠. 일본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없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개신교, 가톨릭 합쳐서 1,300만 명이 넘고 있고 인구의 27%가 넘어요. 그렇지만은 비율은 그렇지만 이 강력이 조직화 되어 있고 또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 동아시아에서는 한국만 그런 그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필리핀은 카톨릭 신자 90% 이상이지만 거기는 그 조직력이 약하다. 충성도 면에서도 한국의 기독교가 충성도도 높고 조직력이 강력하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그 이슬람교 있죠? 민다나오스 거기 반란 세력도 있고 그리고 신뢰도 면에서도 그 필리핀보다 한국이 훨씬 신뢰도가 높아요. 예, 그렇다. 그리고 그 한국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와는 오랜 그 연대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한국 기독교 아까 썼죠? 1,300만이 넘고 카톨릭하고 이 기독교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데다가 인구의 한 27%를 넘는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민주적인 그 사회 시스템이다. 예? 오히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민주적인 그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미국이 더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는. 그런데 실제 딱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그 앞선 제도가 많아요. 예?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봤어요. 미국에서는 그 대학 총장 임명할 때 이사회에서 임명하거든요. 그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찍어 내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학 총장은 누가 임명하죠? 재단 쪽, 원화 쪽에서 안 하고 누가 하죠? 대학 교수들이 투표해서 총장을 임명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이 더 미국보다 민주적이죠. 예. 그 다음에 그 한미 미사일 협정도 보면은 그 미사일 협정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혀왔다. 미국이 괴롭혔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해제가 됐지만은 그간 그 수십 년간 뭐 된 거 아니야 우리가 저기 미사일 개발에. 그 다음에 그 방위비 협상 그 주한미군 있잖아요. 여기 썼죠. 그냥 떠날 테면 떠나라. 자꾸 우리나라 이제 협박을 하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방위비 그 많이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시켰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 국민도 이제 지쳤다 이게. 떠날 테면 떠나라. 자꾸 우리나라 괴롭히니까 떠난다 그러니까. 최근 그 뉴스에는 세계 최초로 메타물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텔스 잠수함을 이제 가능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은 그 언제든지 그 자유롭게 타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레이저 무기가 또 배치됐어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서 여기는 한미 원자력 협정 폐기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0% 이상의 그 한국인들은 그 자체 핵무장을 원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소수의 반동파들은 그 한국
핵무장을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한 그 속죄의 길이다. 뭐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 한국 동맹인가? 러시아, 중국은 그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데 왜 미국은 그 동맹인 한국 핵무장을 억압하냐? 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가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NPT가 그게 원래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기구죠. 예, 근데 NPT가 그게 설립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불평등 조약이다. 자기들만 핵을 갖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NPT가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그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는 거고 북한도 주권국가요. 한국도 주권국가. 우리도 NPT 탈퇴하면 돼요. 핵무장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 그 안보리 결의라든가 뭐 유엔 결의 그건데 결의 이런 거 있는데 그 주권국가 그 주권보다 우선하기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NPT 탈퇴를 하면은 그 의무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NPT가 그 애초부터 그 시초부터 불평등 조약인데다가 또 핵 보유국들이 그 도덕적 의무를 안 했고 또 핵무기 보유를 갖다가 그 압박 수단을 이용하고 또 협박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 지금 러시아도 지금 서방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핵 위협을 가한 바가 있고요. 또 그 다른 나라들 핵보유국도 그 위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엔에서 한번 그런 적 있었죠. 제로 옵션. 그러니까 모든 나라 핵무기를 없애자 했는데 핵보유국들은 다 빠져나갔잖아요. 자기네들만 핵을 갖고 있겠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뭐 영국, 프랑스, 또 인도, 파키스탄, 그죠? 또 북한, 이스라엘도 잠재적 핵보유국이고요. 또 그 미국도 잘못된 거죠, 그죠? 아니 영국, 프랑스는 그 핵보유 해도 되고 한국은 안 된다?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도 잠재적인 핵보유국인데 한국은 안 된다? 또 일본은 저 플루토늄 그 핵 재처리 하잖아요. 그것도 차별이고. 그래서 그 미국 내 그 이 소수 반동파들이 문제예요. 또 친일파들이 많다. 오히려 일본은 전범국이기 때문에 한국한테 재처리를 허용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고 하여간 이게 미국 내 이 저기 그 네오콘하고 저기 딥스테이트 이런 세력들 중에서도 친일파가 많은 편이에요. 또 그것도 문제다. 이게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우리 그 진주만을 기억하라고 나왔잖아요. Remember the Poor. 이제 NPT가 장기적으로는 아마 해산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핵 확산이 전혀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NPT가 해체되잖아요. NPT가 해체되면은 그 뭐하고 같냐면 서로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오히려 평화가 올 수 있다. 그 원리는 그 저기에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고 그 만유인력이라고 있거든요. 만유인력. 예. 그런 뉴턴의 만유인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다. 우주의 원리는 뭐죠? 우주의 원리는 저기 만유인력이에요. 견제와 균형이요. 그런 만유인력 원리에 의해서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듯이 모든 나라가 핵무기 있으면 그 만유인력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기 때문에 핵전쟁을 일으키기 어렵다. 같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핵무기 확산돼도 아무런 염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 확산 우려는 그거는 핑계고 구실이다. 동아시아도 그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안정이 됩니다. 견제 균형에 의해서 안정이 되고 미국이 지금 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통적인 미국 건국 세력에 입각한 그 프리덤, 저스티스
그랬던 그 퓨리탄 스피리트, 그 청교도 정신을 가진 그 전통적인 미국, 건국 정신에 입각한 미국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네오콘과 딥스테이트 그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 그 원래 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건국 정신도 회복하고 또 그 이 국제법을 존중해야 되겠다. 국제법을. 그리고 거기에 의거해서 행동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번에 사고를 조금 당하셨는데 어쨌든 빨리 그 완쾌되기를 기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우리나라 그 내부 이적이 더 문제예요. 내부 이적. 우리나라 국내 내부 이적이 심지어 웃기는 거는 그 보수 인사들 있잖아요. 보수라고 여겨지는 그 전문가 인사들조차도 이 한국 핵무장 문제 나오면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그 미국 쪽을 대변하려고 그런다. 얼마나 뭐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하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이 핵무장해야 세계 평화가 옵니다. 동아시아 평화는 한국이 핵무장 함으로써 그게 실현이 돼요. 그 활용 점정이랄까. 지금 상태에서 불균형 상태에서는 그 소용이 없다. 핵 확장이니 뭐 저기 그 전술핵무 재배치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에. 그러니까 그 손자병법에 의하면 그 무기의 보유 개발 이것도 세가 된다. 그 파워. 그래서 그것도 병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핵 확장 전략이라든가 전술핵 재배치 이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자체 핵무기를 보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한테도 할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저기 중국,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데 왜 동맹국 미국이 한국을 억압을 하느냐. 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저기 중국,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핵에는 핵이다. 미국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의 그 반동파들이 한국을 못 살게 군다. 한미 미사일 협정 맺어가지고 수십 년간 한국 국민을 괴롭혔고 미사일 개발 못하게 또 북한이 이렇게 핵이 고도화되고 중국, 러시아는 그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증강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뭐 폭격기들이 뭐 서해안에서 중국 폭격기들이 지금 핵 폭격기들이 날아다니고 동해안에서는 또 러시아 폭격기들이 날아다니고 북한은 남쪽에서 핵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 정당하게 그 NPT 조항에 따라서 그 정당하게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 한국의 핵무기를 억압하느냐 이거죠. 지금 바이든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동아시아 평화가 온다. 지금 상태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그 미국이 대외정책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한국 국민들이 그 반미 감정은 올라가고 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협박하면 하라고 그러면 돼요. 우리끼리 저기 NPT 탈퇴하고 핵무장하면 되는 거다. 어쨌든 오늘 저기 갑자기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인기 과거에 없었죠. 우리나라 자꾸 방위비 많이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그랬긴 했지만은 요즘에 보니까 그래도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반전이 됐죠. 예,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대는 거 아니에요.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정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너무 많이 개입해왔어요. 과거, 지금까지 종전에. 우리 그랬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제 미국이 이제 능력의 한계가 왔다. 그리고 중국이 너무 컸어요, 지금. 그래서 각 그 지역별로 핵심 국가를 지정해서 그 핵무기 보유를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NPT는 장기적으로 해체되어야 맞습니다. 그럼 모든 나라들이 뭐 핵무기 보유해서 견제와 균형, 만유인력 원리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만유인력의 그 작용에 의해서 우주 질서가 이루어지듯이 모든 나라 핵무기 갖고 있으면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오히려 안정이 되잖아요. 지금같이 일부 나라들만 갖고 있으니까 전부 불안한 거예요. 서로 막 쳐들어가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핵을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본토를 공격하는데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그 본토 깊숙이 공격 못하잖아요. 모스크바 타격 못하잖아요. 그 불공정한 게임이죠. 그리고 핵 보유국들이 위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도 주권국가 아니에요. 미국도 주권국가지만 그럼 한국 주권을 인정하고 한국 국민들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미국이 지금 국제법상의 그 주권국가로서의 그 저기를 해야 된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 한국이 핵무장 하면은 동아시아 평화가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님이 그 빠른 케어를 그 기원 드리는 차원에서 그 미국 국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빠른 케어를 기원 드립니다.